얼굴까지 쓱 올라오는 치명이 이제 와서 아니 턱걸이 하려고 했어. 자, 봅시다. 자, 앉으세요. 여러분, 내 목소리 들어간지 확인 좀 해줄래? 하나, 둘, 셋, 넷. 네? 물론 안 들어왔어. 빵명이야. 벗고 하면 안 돼요. 뭐라고요? 벗고 하면 안 돼요. 벗으라고요? 야 이거 아니야. 뭐라고? 벗고 하자고요? 뭐라고? 세웠네 벗고 하면. 나도 소름 돋았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내가 보면. 깜짝 놀랐어. 자 봅시다. 들어왔나? 자제하자. 자 소리 들어와요? 아 땡큐. 자 예찬이 들어왔네. 예찬이. 예찬이 들어왔네요. 고마워요. 그래. 좋아. 현민이요. 자 보자. 1학년 학생들 단어로 수학 바라보고 카톡 왔었잖아.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등원 조건의 이상용액의 상도표죠. 처음 인트로덕션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피스톤을 준비하고 A, B를 섞어 놓은 다음에 우선은 처음에 압력을 엄청 세게 가해 가지고는 여기 전혀 증발하지 못하도록 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세팅을 유지했고 그때는 증기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외부 압력에서 액체로만 보인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된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이제 드디어 이 내부에서 증기가 만들어지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증기가 만들어지게 하려면 이 가하고 있는 힘을 더 약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힘을 좀 빼야 되겠어요? 힘을 좀 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초기 압력보다는 힘을 조금 더 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힘을 어떻게 줄였냐면요. 바로 겨우 극소의 증기가 생성되기 시작할 정도만 힘을 살짝 뺐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뭐 극단적으로 힘을 완전히 다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을 완전히 다 빼버리면 전부 다 증발을 해서 뭐냐면 기화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힘을 꽉 밟고 있다가 거기서 약간만 힘을 빼서 증기가 약간 생기게 되는 어떤 순간의 압력을 P1이라 해보자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그때 약간의 극소량의 증기가 생성됐을 거고 그때 그 증기 내에서 A와 B의 그러니까 A와 B의 증기상 몰 분율을 YA1, YB1. 그 다음 여전히 액체상은 남아있을 거고요. 그 액체상에 남아있는 A와 B의 몰 분율은 XA1, XB1이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외부 압력 P1과 여기에 있는 XA1, YA1 이게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바로 이 그래프에서 아까 P1에서는 뭐밖에 안 보였어요? 액체밖에 안 보였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P1에서는 드디어 뭐가 만들어진다? 증기도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증기가 관찰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빨간색 점대기로 표현을 해볼게요. 여전히 이 외부 압력 P1에서는 누구도 나타나요? 액체도 눈에 보이죠? 여기서는 액체 한 가지 뿐이었는데 여기서는 액체하고 증기가 다 보이는 거예요. 물론 증기가 극소량이긴 하지만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왜 물 가득 담아놓은 그릇에 요 위에 기포 조그맣게 생길락 말락하는 그런 그 경우 있잖아요. 그 경우의 상황이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때 왜 외부 압력 P1에 대해서 여기에 증기가 보인다라고 표기하고 왜 여기에 액체가 보인다라고 표기를 했느냐? 바로 이 자리가 증기상 몰 분율 YA1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가 액체상 몰 분율 XA1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몰 분율 표기 아시겠어요? 자, 뭔 말이냐면
XA1은 지금 누구랑 똑같아요? XA0나 Z랑 똑같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액체적 측면에서 봤을 때 액체는 처음 상황하고 뭐 특별히 달라졌어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니까 증기가 극소량밖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액체 상태에서 저 AB의 몰 분율은 변한다, 크게 변하지 않는다? 크게 변하지 않을 테니까 이 순간 A의 몰 분율 XA1은 요거랑 값이 같은 상황일 거예요. 즉 뭐냐면 외부 압력 P1의 조건에서 액체의 경우 몰 분율이 XA1이면 그때 내 눈에 액체가 보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란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 외부 압력 P1에서 증기상 몰 분율이 YA1일 경우는 내 눈에 증기가 보인다라고 점땡이로 표시를 하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뭘 해볼 거냐? 세 번째, 외부 압력이 다시 P2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앞서의 P1보다 더 적은 압력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이때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압력이 충분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드디어 충분한 기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죠. 여기에 있는 P2는 이제 충분한 저압이다. 압력이 이게 저압인데 충분하다 이런 표현 좀 어색하긴 하지만 기화가 되기에는 충분히 저압 조건이다라고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죠. 아까는 너무 고압이어서 증발이 안 됐었죠, 그렇죠? 그것에 비해서는 이제 충분히 기화가 되고 있다라고 봅시다. 자, 그럼 이 상황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느냐? 요렇게 해서 피스톤이 이제 충분히 바깥쪽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이 AB의 액체상 몰 분율은 뭐로 표현될까요? XA2, XB2. 그 다음 증기상 몰 분율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YA2, YB2. 자, 노테이션 알겠죠? 뭐 어떻게 내가 번호 부여하고 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피스톤의 힘이 빠져서 이제 외부 압력이 이제 충분히 작아졌어요. 그래서 충분히 기화도 된 거지. 뭔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그때 증기상에서의 몰 분율 X, 액체상에서의 몰 분율 X, 증기상의 몰 분율 Y. 그럼 얘를 어디에 도시할 거냐? 뭐 여기? 자, 이렇게 그리고 이 외부 압력을 P2라고 합시다. 보이시죠? 그러면 이때 여기와 여기가 바로 XA2 YA2 아시겠죠? 여전히 빨간 점땡이와 파란 점땡이의 의미는 뭐죠? 바로 빨간 점땡이는 이 몰 분율에서 액체가 보인다라는 말이고요. 빨간 점땡이는 요 몰 분율에서 증기가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액체 상태와 증기 상태를 각각의 몰 분율 위치에다가 딱딱 점으로 찍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어떻게 작성되는 건지 알겠죠? 알겠죠? 좋아. 썼나요? 자, 그런 다음 이제 힘을 완전히 빼버리겠습니다. 완전히 쑥 빼버리겠어요. 그럼 여기 줄게요. 준다니. 자, 네 번째는 이제 이 외부 압력이 바로 P3가 됐고요. 얘는 앞서의 P2보다 더 저압입니다. 너무 저압인지라
대부분의 기화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대부분 기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요렇게 해서 외부 압력이 이제 P3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어디 있을까? A하고 B 증기가 대부분일 겁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압 요 점땡이 보이세요? 여기서 바로 극소량의 A와 B의 액체가 남아있는 어떤 상황이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왜 그 그릇에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액체는 없고 기체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그릇 안에 표면에 물방울 조그맣게 맺혀 있는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피스톤을 빼면 뺄수록 증기가 점점점 많아지고 액체의 양은 상대적으로 줄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액체 양이 줄다가 이렇게 아주 그냥 극소량으로 쪼그라 버린 어떤 상황이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이때도 증기상과 액체상에서 몰 분율을 또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그건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증기상에서는 YA 외부 압력이 3이니까 3, YB3의 몰 분율이 나타날 거고요. 자, 극소량이긴 하지만 여기에서도 몰 분율은 있겠죠. 그럼 그 몰 분율에 의하면 얘도 몰 분율이 XA3, XB3로 표기가 될 거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상에서 현재 이 상황 외부 압력이 P3인데 액체상에서는 몰 분율이 XA3, 증기상에서는 YA3가 되는 이 상황을 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표기할 거냐? 바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여기가 외부 압력 P3. 아시겠죠? P3. 그리고 이때 여기와 여기에 보시다시피 점땡이 표기를 해줍니다. 그럼 여기와 여기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자리가 액체상 몰 분율 XA3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바로 증기상 몰 분율 YA3가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이거 아시겠어요? 지금 잘 봅시다. 이 YA3는 증기상에서의 A의 몰 분율은 지금 이제 누구랑 같아졌냐면 얘들이랑 다 같아졌죠. 이유가 뭐 때문이겠어요? 바로 대부분이니까요. 그렇죠? 대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YA3가 맨 처음에 정해놓았던 ZA랑 거의 비슷할 거라 이런 말이죠. 다 증기가 됐을 테니까 초기 안에서 결정되었던 몰 분율이랑 거의 비슷할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드디어 여기 줍니다. 다섯 번째 외부 압력이 P4입니다. 얘는 P3보다 더 작고 얘는 초저압이다. 그러면 이 초조압 조건에서는 이제 어떻게 된다? 기화가 완결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피스톤이 외부 바깥으로 더 쑥 빠져나온 거예요. 이게 외부 압력 P4인 상황. 자, 그럼 여기서는 증기하고 액체 중 누구만 나타나겠어요? 바로 A, B 증기만, 대부분이 아니라 얘만 나타나겠죠.
아시겠죠? 제만 나타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상황은 어디냐?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액체가 있다 없다? 여기서는 no 액체 상태, 생체 상태, 액체 상태. 그리고 이때 이 AB에서 몰 분율을 각각 증기상이니까 YA4, YB4가 될 거고요. 그것을 지금 외부 압력 P4에 대해서 몰 분율을 여기다가 도시를 하면 예를 들어 이 외부 압력 P4에 대해 여기에 점땡이가 찍힌 거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 자리가 바로 뭐가 된다? 몰 분율로 치자면 YA4이기도 한 거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저 상황에서는 증기가 있어 없어요? 저 다섯 번째 상황에서는 증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액체상이 없기 때문에 증기 상태만 표현을 하고 빨간색 점으로 증기만 표현을 하고 그때 증기 상태의 몰 분율이 YA4이라고 표기를 하는데 다행히 이 YA4는 초기에 결정해줬던 전체 몰 분율 ZA랑 완전히 똑같겠죠. 알겠죠? 요 생각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을 그려두세요. 이 그림은 전 세계 어떤 화학책에도 없는 그림이에요. 없다기보다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책은 없어요. 역시 세계 정보. 뭐 그렇게 뭐 고마워요. 땡큐. 네. 근데 이게 여러분 학교 시험에 나온다니까. 네. 뭐지? 기말고사 끝나고 네. 네. 자격평가서 있잖아요. 네. 거기에 화학을 공부하기 위해 네. 외부에서 참고한 자료나 책 같은 걸 쓰라 했는데 네. 저는 안 썼거든요. 네. 거기다가 혹시 2학기 때 세계 정보 화학이라 써주세요. 아, 제발. 안 돼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네 교재를 다 갖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아니 만약에 내 책이 정식 출간된 책이면 써도 되는데 네. 아직 출간을 안 해가지고 아쉽네요. 네, 그래서 좀 쓰기엔 제가 내한으로 좀 부끄럽습니다. 언제 출간하실까요? 앞으로 몇 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계속 수정을 하고 있는 중이라. 아쉽네요. 뭐 하여튼 그렇다. 네. 그럼 뭐 옥스톱이나 줌달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죠? 네. 네. 네, 하여튼 그렇다. 네. 아이 부끄러워. 아유 좋다. 아이고. 아이고. 필기 열심히 하는데요. 좋아요. 멋져. 예천이 구림? 너무 못 그렸어요. 귀여운데요?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좋아. 좋아요. 승원이는 왜 이렇게 예찬이를 좋아해요? 네? 안 좋아해요. 예? 그래요? 아까 막 보러 다녔다면서요? 네? 예찬이 보러 다녔다면서요? 근데 뭐라 그랬냐? 아까. 화장실에서 이 교수님 어떻게 손이 올라오더니 갑자기 얼굴이 푹 하고 튀어나오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좋아. 어떡하긴요. 즐기셔야죠.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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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적으셨나요? 존중은 하는데 이해는 못해. 자, 그럼 여러분 여긴 지워도 되겠어요? 네, 지우겠어요? 그럼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느냐? 6. 6. 자, 우선은 몇 번의 순간을 내가 보여드렸냐면요. 하나, 둘, 셋, 넷, 5번의 순간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실험 횟수가 5번이 아니라 조금 더 6번, 7번 해서 조금 더 실험을 촘촘 하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 어떻게 된다? 측정 간격이 짧아지면 어떤 경향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자, 무슨 말이냐? 여기서 P1 근처에서는 너무 고압 조건이라서 액체만 보였죠. 그런데 이제 이 정도만 고압이 아니라 여기서 조금 힘을 빼도 여전히 고압일 거 아니에요. 여전히 액체만 관찰이 되다가 드디어 P1에서 극소량의 증기가 생성되기 시작한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제 P1, P2 사이에서도 실험 측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럼 P1, P2 사이 어떤 그러니까 압력에서 아주 연속적인 측정을 한다고 하면, 물론 그 근본적으로 연속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최대한 촘촘 실험을 한다면 어떤 외부 압력 조건에서 액체상 몰 분율과 증기상 몰 분율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어떤 외부 압력에서 액체상 몰 분율과 증기상 몰 분율을 표현하고, 또 액체상 몰 분율과 증기상 몰 분율을 표현하고, 그리고 매우 저압 조건에서도 조금 더 구간을 좁혀 몰 분율을 측정하고. 그러면 얘를 정말로 충분히 인정할 만큼 촘촘 측정을 하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알 수 있다? 바로 이런 결과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이때 이 실험의 의미상 지금 실험 데이터로는 이런 영역대의 실험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요런 영역대의 실험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여기서 하나 반드시 기억할 건 특정 아이소플러스. 자, 아이소플러스가 뭐라고 했어요? 맨 처음 초기 몰 분율을 표현하고 있는 요 초반의 이 세로선 있죠? 요걸 아이소플러스라고 한다고 했죠. 이 아이소플러스의 뜻은 아이소가 등이란 뜻이고요. 플러스가 수치란 뜻의 영어 어근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치수가 같은 이라는 뜻의 말이 아이소플러스예요. 그럼 아이소플러스에서는 뭐가 같은 거예요? 뭐가? 이 아이소플러스에서는 어떤 수치가 같은 거예요? 바로 전체 몰 분율이 어떤 조건에서건 다 같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라 요 세로선을 아이소플러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아이소플러스는 등 수치,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 몰 분율이 동일한 조건을 지금 영어 표현으로 아이소플러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정해진 아이소플러스마다 측정 가능한 구간이 정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 아이소플러스에서는 데이터가 무조건 여기서부터 딱 P3까지만 데이터가 얻어지는 거예요.
의미상 아시겠죠? 그리고 증기상 몰 분율 같은 경우는 P1에서 P3까지 그 다음에 요렇게 세로선의 요 데이터들만 얻어지는 거예요. 즉, 요 아이소플러스에 대해서는 요런 몰 분율 구간이나 요런 몰 분율 구간은 얻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수학적으로 보면 되게 이상한데 지금 아까 내가 보여드린 실험적 상황 있죠. 그 실험적 상황을 보면 당연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 모든 화학책은 이걸 실험적 상황이랑 연결해서 설명해 주는 책이 없어요. 그냥 얘만 덜렁 주고 이 상태에서 뭐다 말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봐서는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 아이디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아이소플러스를 바꾸어서 이 실험을 진행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아이소플러스를 바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이 아이소플러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대략 6대4 정도가 되는데 6대4 말고 4대6, 3대7, 5대5가 되는 새로운 아이소플러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맨 처음 넣어준 저 비커에서의 조성을 바꿔가면서 또 이 실험을 또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소플러스를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변화시켜 가면서 나타나는 궤적을 다 찾아보자 이런 말이죠. 마치 뭐처럼 여러분 왜 초등학교 때 이런 장난 많이 해봤을 텐데 종이 밑에다가 100원짜리 놓고 위에다 연필로 삭삭삭 긁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이미지 뜨잖아요. 그걸 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소플러스에서는 이 그림까지밖에 안 그려지는 거지. 그럼 얘를 좌우로 옮겨가면 나머지 궤적도 찾아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바로 뭐다? 요런 영역까지가 다 찾아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은 앞서 이상요격에서 봤던 그림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면 이것의 의미가 뭐냐? 우선 데이터를 찾아보면 이 값이 뭘까요? 아까 봤던 그래프랑 연상을 해보세요. 이제 이 값이 뭘까요? 여기까지 데이터를 다 찾게 됐다. 그럼 값이 뭘까요? 바로 PA 백설표겠죠. 순전한 A만 있는 상황이니까. 알겠죠? 그리고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PB 백설표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런 그래프에서의 압력이란 뭘 뜻하는 걸까요? 이 Y축의 압력은 누구의 압력일까요? 뭐냐면 얘는 필요하다면 외부 압력이라고 해도 되고요. 혹은 평형을 이룬 내부 압력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증기압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뭐래도 상관없어요. 자, 봐요. P1, P2는 뭐예요? 지금 외부 압력이죠. 외부에서 힘을 주고 있는 압력이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힘을 준 채로 피스톤이 스탑하고 있다면 외부에서 주는 압력이 그게 바로 내부 압력이겠죠. 힘의 균형을 이루었을 테니까. 즉 여기서 그린 이 압력은 P0, P1, P2의 외부 압력이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상평형을 이룬 상태에서는 내부 압력이 되고 그 상평형을 이룬 내부에 증기가 있다면 그건 또 증기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Y축을 무슨 압력이라고 특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프를 놓고 내가 필요하면 외부 압력이다, 필요하면 내부 압력이다, 필요하면 증기압이다라고 언제든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그냥 보고 해석하기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X축과 Y축이 뭐라고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다 안 상태에서 필요하면 변수를 내 맘대로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X축도 뭐예요? A의 몰 분율이라고 했는데 얘는 A의 몰 분율 중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바로 얘는 필요하면 XA일 수도 있고요. 필요하면 YA일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누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ZA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특정 아이소플러스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그때의 숫자는 전체 증기압이 되는 거고요. 요 직선 수식에 대한 해석을 할 때는 그건 증기상 몰 분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곡선에 대한 해석을 할 때는 이 X축이 증기상 몰 분율이 되는 거예요. 얘는 X상 몰 분율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세로선에 대한 해석을 할 때는 뭐다? 전체 몰 분율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사실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게 해석하기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 직선, 이 파란색 직선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전체 증기압이 액체 상태 몰 분율로 표현되던 1차 함수 직선이고요. 이 곡선은 뭐겠습니까? 바로 전체 증기압이 증기상 몰 분율로 표현되던 그 분수함수꼴의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무슨 용액이라면? 이게 무슨 용액이라면? 이상 용액이라면. 알겠어요? 실제 용액이라면 이게 다 틀어집니다. 알겠죠? 직선도 안 나오고요. 여기서 분수함수꼴로 제대로 시뮬레이션 할 수도 없어요. 알겠죠? 이상 용액일 경우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 그래프의 해석이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세 번째, 자, 지금 온도 조건은 뭐라고요? 온도 조건은 뭐예요? 등온 조건이잖아요. 등온 조건의 고압 조건에서는 액체가, 저압 조건에서는 증기가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자, 저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위쪽으로 갈수록 고압이에요, 저압이에요? 자, 위로 갈수록 고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축을 이렇게 그리면 위쪽으로 가서 값이 커지잖아.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갈수록 뭐예요? 저압이잖아.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잖아. 그럼 잘 봐. 고압 조건으로 갈수록 내 눈에 뭐가 보여? 액체가 보이는 거고요. 저압 조건으로 갈수록 내 눈에 뭐가 보여? 기체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이런 아이소플래스는 하나만 있다고 그랬어요. 아이소플래스를 여러 개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 개로 실험을 다 여러 번 따로따로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생긴 어떤 아이소플래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이런 압력 그다음 몰 분율 조건에서 다 액체로 나타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런 실험적 상황에서는 전부 다 또 뭐로 나타나겠어요? 바로 증기로 나타나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 아이소플래스도 여전히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게 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바로 요런 위쪽 상호작용에서 전부 다 액체로 존재하고 요런 영역에서 전부 다 뭐 증기로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어떤 특정 압력 조건에서 알겠어요? 특정 압력 조건에서 그 몰 분율이 뭐가 될 때
액체로 보이느냐 증기로 보이느냐를 얘기해주는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상태를 표현해주는 상도표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작성된 것의 의미가 특정 아이소플러스에서 압력 조건에 따른 액체냐 증기냐 혹은 공존이냐 아시겠어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지라 그걸 연속해 놓은 전체 그래프에서는 그냥 좀 고압 조건의 몰 분율에서는 다 액체로 나타나고 저압 조건의 몰 분율 조건에서는 다 증기로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중간 영역에서는 뭐가 나타난다? 액체하고 증기가 공존하는구나. 알겠죠? 그걸 알려주는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것을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 요거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준다. 뭔 소리야 이거? 7 7 등온 조건의 순물질 보이세요? 등온 조건의 순물질의 증기압은 오직 하나로 결정되고 결정되지만 혼합물은 그 증기압이 연속적인 어떤 영역으로 나타납니다. 오케이. 어우 덥다. 조금 틀어주실래? 조금만 틀어주세요. 오케이. 자, 저 7번째 저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지구과학 시간에 수준기압이라고 배웠죠? 그건 뭐 사실은 중학교 때 나오잖아요. 아마 여러분 영재고 과학고 입시 준비할 때 뭐 지구과학이나 뭐 이런 물리학적인 해석 이런 거 엄청 했을걸? 그래서 뭐 포화 수준기압 어쩌고저쩌고 뭐 구름이 생겨요 안 생겨요 뭐 어쩌고저쩌고 뭐 했을 거란 말이지. 그럼 여러분 증기압은 오직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뭐예요? 온도잖아 온도. 그럼 이 말은 온도가 변하면 증기압이 변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말은 온도가 안 변하면 증기압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안 변하고 증기압이 딱 하나로 정해진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아마 지구과학에 보면 이렇게 표도 있을걸? 뭐 0도 실일 때, 10도 실일 때, 20도 실 때 수증기압이 얼마 표도 있을걸 뭐? 그 표고 보고 막 뭐 이슬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막 해석도 하고 문제도 풀고 했을걸? 기억나죠? 그 말이 이거야. 알겠죠? 어디서? 등분 조건에서. 그걸 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지. 자, 여러분 증기압의 정의가 뭐죠? 증기압 정의가 뭐예요? 내가 올려준 강의에 있습니다. 증발평형이요? 내가 그만 좀 돼? 네 강의를 안 받구만. 증기압의 정의가 뭐예요? 증기압 정의가 뭐예요? 꼭 봐야 돼요, 그렇죠? 꼭 봐야 돼. 나 진짜 사람 중에. 증기압의 정의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말이 생각이 안 나네. 말이 생각이 안 나네. 바로 이겁니다. 닫힌 그릇에서
아주 간단하게 쓰면 이거예요. 액체와 증기가 공존할 때 내부 압력, 요걸 증기압이라고 합니다. 뭐? 닫힌 그릇에서 공존할 때의 압력이요. 무슨 말 알겠죠? 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 100도씨에서 수증기압 얼마라고 해요? 100도씨 수증기압 얼마예요? 1기압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반드시 닫힌 그릇, 알겠어요? 그리고 밑에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고 위에는 반드시 수증기가 있어야 돼. 이런 상황에서 내부 압력을 측정하면 1기압이 나오는데 이걸 수증기압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이 경우 만약 물이 안 보여. 그러면 수증기압이 아니에요. 이 경우 만약 증기가 없어. 수증기압 아니에요. 알겠어요? 반드시 두 상태가 뭐 해야 된다고? 공존이 중요하다고. 이걸 명심해야 돼. 알겠죠? 명심해야 돼. 자, 그러면 잘 봅시다. 예를 들어 이런 아이소플러스에서는 액체하고 기체가 공존의 액체만 보여. 여기서는 공존의 액체만 보였어. 액체만 보였지. 그럼 이런 영역은 증기압이야, 증기압 아니야? 이런 영역은 증기압 절대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이 녀석이 어떻게 된다? 보시다시피 요 선과 요 선 안으로 들어왔을 때 바로 지금은 아이소플러스의 요 노란색으로 표현되는 요 영역 있죠. 이 안으로 들어올 때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액체상과 증기상, 액체상과 증기상, 액체상과 증기상이 뭐하고 있어요? 이 영역 안에서 공존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소플러스에서는 어디와 어디가 다 증기압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모두 증기압인 거예요. 뭐일 때? 전체 몰 분율이 ZA일 때. 알겠죠? 그러니까 혼합되어 있는데 그 혼합된 액체의 전체 몰 분율이 ZA라면 그 녀석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P1과 P3 사이의 모든 압력이 다 증기압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거나 여기서 벗어나면 증기압이다, 증기압 아니다? 증기압이 아니란 얘기죠. 여기서부터 여기도 증기압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도 증기압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왜? 이 영역에서는 증기만 보이고 이 영역에서는 액체만 보였으니까.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좌우로 확장을 해서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이때 그 몰 분율이 0이거나 아니면 몰 분율이 1인 조건은 이제 더 이상 혼합물이에요, 혼합물 아니에요? 혼합물 아니지, 혼합물 아니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혼합물이 아닌 순물질 상태에서는 이 영역이 어떻게 된다? 요 압력 조건에서는 전부 다 액체로 보이는 거고 요 압력 조건에서는 전부 다 증기로 보이는 거예요. 뭐? 순수한 B가. 알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순수한 A가 요 압력 조건에서는 전부 다 증기로 보이고 요 압력 조건에서는 전부 다 액체로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아, 봐봐. 혼합물이면 공존하는 구간이 생기지. 그런데 순물질에서는 공존하는 순간이 생기는 거야. 알겠어요? 공존하는 순간이 생기는 거야. 유일하게.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순물질과 혼합물의 차이예요. 알겠죠? 순물질은 액체 상태하고 증기 상태가 공존하는 유일한 압력 조건이 존재하는 거예요. 액체 상태와 증기 상태가 공존하는 유일한 압력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순물질은 증기압이 하나로 정해지지만 혼합물은 증기압이 전체 몰 분율에 따른 영역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아이소플래스를 여기 잡았어. 이쪽으로 만약에 이쪽으로 잡았어. 아이소플래스를. 그럼 이때는 증기압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보여주는 그래프가 요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매우 고전역학적인 상식적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표현한 건데도 불구하고 생각할 게 되게 많아. 알겠죠? 되게 많고 해석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어. 지금 내가 해드린 얘기 이해했죠? 근데 내가 한 이 얘기 없이 책만 읽어서 이걸 파악하려고 하면 환장해요. 알겠어요? 환장해. 예, 진짜예요. 이거 혼자 이거 이해하겠어요? 혼자 이해 못해요. 이게 서울대 가면 가르쳐 줄까요? 난 서울대에서 이거 배워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서울대를 졸업할 시기에도 난 이걸 이해했다, 이해 못했다? 난 이거 이해 못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냥 책에서 이렇게 나오면 일반학 책에서는 뭐 여기는 액체다, 여기는 고체다. 그러니까 대충 어떻게 나오냐면 저압에서는 액체다, 고압에서는 뭐 증기다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 보고 대충 시험 쳐서 답은 맞추지. 하지만 마음속을 돌아봤을 때 나는 이걸 이해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답은 쓸 수 있는데 이 뭐지 이랬는데 내가 이걸 진짜 이해한 건 33살쯤이에요. 아니지. 언제? 29살 때예요. 군대 갔을 때. 군대 갔을 때 난 이거 이해했어요. 정말이에요. 서울대에서 석사까지 다 하고 내가 해군사관학교에 교수로 갔다고 했죠. 그때 내가 굉장히 자유시간이 많았다고 했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때 이거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일주일 내내 이거만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때 알아낸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보통의 교육과정에서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교사는 없다고 봐요. 없다기보다는 아주 드물다고 봐요. 진짜로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차라리 수식은 좀 잘 정리가 돼 있는 편인데 이거는 그림과 내용과 이게 엮여져 있는 내용인지라 이걸 책으로 이제 내가 지금 하준 말이 있잖아.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 말을 여러분들 책으로 글로 써서 설명한다고 쳐봐. 지금 내가 지금 해준 얘기 있잖아.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잖아. 그럼 책으로 쓴다고 해봐. 쉽겠어 어렵겠어? 환장할 걸 무슨 말 하겠어요? 지금 내가 해준 얘기를 글로 논술을 하시오.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럼 글로 100% 논술을 해서 그걸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글로 써봐. 안 될 거야. 굉장히 어려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책만 보고 이해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중요한 게 뭐라고? 순물질의 증기압은 뭐? 오직 한 포인트. 알겠죠? 혼합물의 증기압은 뭐라고요? 아이소플러스에 따른 영역. 요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뭐 하니까 한마디 쓸까? 여기서 이제 그래서 혼합물의 증기압은 뭐 아이소플러스에 따른 어떤 압력 구간. 요것이 순물질과 혼합물의 차이다. 순물질과 혼합물을 초등학생 들을 때나 중학교 때 배우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200년 동안의 그 고전 역학에 의한 발전을 통해서 고전 역학은 얘를 이렇게까지 정리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여튼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이걸로 끝난 것 같지? 또 있어요. 지금 몇 시죠? 이거냐? 여기부터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또 시작한다. 또. 아니 이걸 왜? 왜요? 또 뭐? 아니 초등이 이렇게